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란 외신 보도가 나오며 오늘 장중 코스피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현재는 1869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로 추락하며 이와 연계된 DLS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집니다. 원유를 기초로 한 DLS 모두가 손실 조건이 발동하는 낙인 레벨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액 감소폭이 수입액보다 커 지난 3월까지 98개월 동안 이어온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BK 기업은행이 미국 사법당국 등에 1,0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국내 기업의 위장 거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오늘 하루는 휩싸인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10시가 조금 넘어서면서부터 주식시장이 좀 이상하게 빠지기 시작하더니 급락세가 접어들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건데요. 조금 전 청와대발 뉴스로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조금 전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고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낙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급락세는 여전합니다. 코스닥 4%대에서 지금 1.8%대까지 낙폭을 좀 줄이긴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회복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5월물 WTI 가격이 아무도 본 적 없는 가격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어제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탔다고 하죠. 6월물을 다행히 지금 20달러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들로 지금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요. 수급 주체들도 개인만이 지금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1869.32입니다. 29.04포인트가 현재 빠지고 있고요. 1870선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출렁하던 저 시기가 있습니다. 1900선을 회복할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휘청하면서 뚝 부러집니다. 저 때가 CNN발 보도였죠. 지금 일단은 외신 쪽에서 보도가 먼저 나왔고요. 속보로 국내 언론사들도 타전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뭐 여러 가지 뭐 다 얘기는 달랐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였고요. 그러다 보니 툭 부러지고 한번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부러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낙폭을 줄인 뒤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지수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6,197억 원. 어제도 1조 원 가까이 샀던 개인이 오늘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 어제 이어서 또다시 대량 매도입니다. 지난주에 좀 매수가 한 차례 들어오면서 32거래일 만에 매수에 들어왔다. 좀 이제 바뀌는 거 아닌가 수급이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대량 매도에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가 5만 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어제 힘겹게 지켰던 5만 원이 오늘 결국에는 북한 쪽 지정학종 리스크 부각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좀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LG생명 오늘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신세계도 지금 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콘텐츠 관련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해서 중국이 뭐 보복 소비라고 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커질 것이다. 특히나 고가 제품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크게 소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살짝 조정 나옵니다. 장중 상승 반전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빠지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SK텔레콤 올라가고요. 통신주 지속적인 상승 나오면서 SK텔레콤은 20만 원 오늘 안착하는 모습이고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경기 방어주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어렵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 부품 업종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정부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도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26.45입니다. 11.37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낙폭 많이 줄였죠.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부러지는 순간은 같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때 굉장히 크게 종목들마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VI 걸린 종목들도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후에 낙폭들은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 전형적인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상황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모두 다 올라가고 오늘 HLB가 10만 원 다시 무너지네요. 펄어비스 2거래일 연속 조정이고 KMW 살짝 조정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CGN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살짝 밀리고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나란히 2% 후반대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 올라가고 엔젠시스 관련 얘기 오늘 나왔죠. 휴젤도 소폭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지금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원익, IPS,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제넥신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환율이 많이 올라가죠. 어쩔 수가 없는 지금 환율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재정확정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1234원대까지 환율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2시 50분경부터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이어갈 텐데요.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마이너스 유가로 이미 한 차례 타격을 입은 국내 증시가 북한 리스크에 또 한 번 휘청이는 하루였습니다. 김정은 중퇴설에 출렁였던 양시장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낙폭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슬입니다. 동아약품, 빅텍, 중앙에너비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빅텍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에 방산주가 오늘 급등했는데요. 빅텍은 현재 21%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3,20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수직 상승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도 올랐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이후 중태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죠. 미국 CNN은 김 위원장이 위중한 상태라는 첩보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에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보도에 오늘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한편 4.15 총선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남북 경협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유주들이 급락했는데요. 현재 중앙에너비스가 2% 넘게 내려가면서 8,75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1시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최저가 8,380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WTI가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폭락을 거듭하던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권까지 추락하면서 정유사들의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유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85% 미만으로 낮추고 희망 퇴직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급락, 수요 감소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동아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추진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가는 1,4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쯤 급등한 후에 상승폭을 키웠고요. 오후장 들어서 상한가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동아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약 물질인 DW2008에 대해서 임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DW2008은 원래 천식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입니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스크리닝 결과 세포 실험에서 렘데시비르 대비 3.8배, 클로로킨 대비 1.7배 높은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가 834만 원대에 형성돼 있고요.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4% 넘게 내리면서 가격은 20만 9천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만나볼까요? 오늘 비트지는 등락이 없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4.35% 빠지면서 26만 7천 원, 에어드라는 6% 빠졌습니다. 가격은 604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4.24% 빠졌고요. 이오스 5% 넘게 빠지면서 가격은 3,064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알아봤습니다. 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얘기로 거의 도배가 될 것 같은, 그리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CNN 발로 보도가 좀 나온 부분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부분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저희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짝 좀 조심스럽지만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과 함께 또 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쪽이 시장을 좀 뒤흔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과거에 여러 차례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사망 소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일단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짧고 강한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추가적인 동향을 확인해야 되는 움직임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아직 어떤 특별한 얘기와 관련된 쪽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피로감에 쌓인 과정 쪽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부분들까지 연결된다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단기 부담 요인 정도가 더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는 당연히 출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급락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부터는 가정입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좀 지정학적 관련된 쪽에 좀 복잡하게 돌아갈 걸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솔직히 북한 관련된 쪽의 동향이 그러면 이제 다음 동생 김여정 쪽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또 오히려 이제 중국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면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노려지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도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은 좀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한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북한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통일적으로 가기에는 아직 살펴볼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복잡한 국제관계 정세를 본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성의 증가 쪽으로 약간 악재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동향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그를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변화 요인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다. 일단 그런 쪽으로 보되 악재에 좀 더 우위한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 쪽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속보 지표를 보면 역시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네, 1분기 GDP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6.8% 역성장을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차 산업은 그나마 낫는데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쪽의 충격이 상당히 컸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2분기부터는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또 회복의 속도나 변화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이 최대 수출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봉쇄에 따라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제조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빠른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중국의 3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회복은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1, 2월 달에 비해서 서비스 관련된 소매 판매 전반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부진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가 계속 나오면서 특히 얘기 나오고 있는 보복적 소비가 가시화가 되느냐 여부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3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 그나마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어떤 빠른 생산 전환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실업률도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상관점으로 봤을 때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계속 재고만 쌓여가는 꼴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안 좋은 모습들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정수 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전환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설비 투자나 R&D가 진행이 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주목할 게 그러면 여전히 지금 회복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은 이 회복의 속도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강화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된 모습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관점 쪽에서는 또 양호에 관련된 흐름들을 또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 양호회가 끝나지 않은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확인되고 다음 일정들이 확인돼야 그다음에 중국의 재정정책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은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쪽 좀 여쭤볼게요.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적고요. 괜찮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흐름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메모리와는 달리 비메모리는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이 좀 약한 쪽이죠. 근데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수출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3월달 들어서 한 13% 감소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4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3월달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32%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니까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TSMC라고 하는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업체가 실적을 발표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발표됐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애플이나 화웨이가 주 고객사인데 이쪽이 그래도 5G 기반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성과 또 하나 5G의 앞으로의 역할론 이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계속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부나 삼성전자 계속 어떤 정부도 3대 분야 육성 분야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들이고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비전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관련된 쪽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 동향들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페스라든가 DB하이텍, 실리콘웍스, AD테크놀로지는 TSMC 협력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증자이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반도체 검사 업체 리노공업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까지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과 달리 주가가 벌써 올해 선방한 종목들이 많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기적인 성장성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용도와 관련된 쪽, 특히 비메모리 쪽은 해당된 전방 산업이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또 관련된 IT 쪽에도 세분화된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섹터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무선 이어폰은 성장하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MCU라고 하는 가전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나 테스다라고 하는 테스트 업체, 대표적으로 외주화가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성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의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준비하셨던 대화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지금 많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많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얘기부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걸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얘기로 지금 이게 떠들썩해진 거잖아요. CNN발 보던 건데 자세한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그러네요. 매체마다 나라마다도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지금. CNN 속보로 나왔고, 그쵸, 예, 그걸 갖다가 우리 국내 언론들이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상 징후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 그렇죠. 합참 쪽에서도 북한군 이상 특이 동향 없다. 그런데 이제 계속 후속 보도는 미국 정부 쪽에서도 보도가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미국 백악관 쪽인지 정부 쪽이 누군지가 안 밝혀지고 관계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상당히 위중한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죠. 예. 이제 몇 가지 썰이 이제 결국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흘러나온 얘기로는 어쨌거나 지난 4월 15일 날 그 태양절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렇죠. 김일성 생일 이제 기념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부터 조금 썰은 돌았고, 그리고 이렇게 외형상 보이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항상 건강에 대한 우려는 있던 차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잘 모르겠다 하는 판에, 그다음에 후속 보도에서도 미국 행정부의 관계자들도 이렇게 명쾌한 코멘트를 못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위험스럽게 아니면 불확실한 가운데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검색어 중에 김정은 사망일이 또 꽤 올라왔어요. 이제 궁금한 거죠. 과거 일이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이러네요. 이 사진이 요새 지금 또 SNS 상에 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죠. 김씨 왕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왕조 국가죠. 지금 여기 아직 아들 못 낳았죠. 아들 낳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1912년생 김일성, 그리고 94년 7월 8일 이때 진짜 뭐였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였죠. 남북 정상회담 직전이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런 어떤 시기였고. 많이 놀랐었죠. 많이 놀라기도 했었고. 김정일도 그때 이제 2011년 12월 17일 그렇게 했고. 저 때는 12시 정각에 갑작스럽게 정보가 나왔죠. 그때 기차 안에서 사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지 시찰 이렇게 하던 중에 투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도 있고 지금 이건 우리 가끔씩 보는 화면이죠. 이제 할아버지 동상, 아버지 동상. 참 이런 사진도 한 장 만들어냈습니다만 84년생이네요. 84년생에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요? 정덕행하고 뭐 하셨어? 저는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저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김정은 사망 정우가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김정일이죠? 네, 김정일 그 당시 요거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그 당시 북한 지도자 사망 전후에 2011년 12월 19일, 16일이 금요일이었고 17일이 이제 그때 사망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 월요일 날 반영하는 게 이렇게 일단은 급락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짜리였네요. 그죠? 하루짜리였고 쭉 갑니다. 우리 지수도 참 보면 교과서적인 패턴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이런데 또 라운딩 탑이 나오니까 또 쭉 흘러내리고. 자, 그러면은 그것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S&P 500하고 한번 겹쳐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네요. 이런 것이
뭐 일시적으로 시장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영향은 주는데 예. 이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재료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뭐 우리 뉴욕 증시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현 시점 예. 3월 중순 이후부터 강하게 반등 나왔던 우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예. 없이 그 흐름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끝났느냐 아니면은 일시 조정 이후에 계속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냐 그쪽으로 더 이제 촉각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하나요? 지금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이죠? 네. 예. 이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유일한 그 아까 표현을 빌자면은 김 씨의 뭐 자기들 말로는 백두혈통이죠. 예, 백두혈통의 예, 유일한 예. 지금 이 혈통이잖아요. 예. 뭐 권력 잡으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분석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네. 보면은 뭐 분석 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사망설이 사실일 경우도 저희는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북한이 좀 어떤 변화를 겪고 우리가 시장이 좀 상황 변화를 좀 겪을 텐데 네. 과거와 패턴이 같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좀 다를까요? 과거와 같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제 정세가 다르고, 그쵸. 예, 국제 정세가 다르고 그때는 하다못해 이렇게 김정일 사망 당시에는 뭐 김정은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때 김정남이었죠. 장남은 예. 그런 식의 어떤 뭐 후계 구도. 후계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 그리고 이쪽 분야는 뭐 우리가 그쪽에 전문가 분들만큼 우리가 예. 깊이 알지도 못할 분들은 그쵸. 그냥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예. 과연 김여정 정도로서 되겠는가 하는 것과 지금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SNS상으로는 이 북한 관련한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분들이 많잖아요. 흉흉한 소식들 많죠. 권력 투쟁설이 그거 하고 뭐, 뭐 예. WHO 보고서에서 지구상에서 깨끗한 나라 하나 지도상으로는 북한밖에 없습니다만 그거 우리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쪽일 그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예. 특히 지금은 또 흑룡강성이죠. 해룽장 예. 우리 뭐 조선족들도 많고 한 그쪽입니다만 하얼빈 이런 데서 지금 집단 감염 소식도 들려오고 예. 이런 흉흉한데 북한의 내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부 권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여기에 또 중국 변수 그러면 누가 저 땅을 접수하느냐 감히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복잡다단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그걸 갖다가 뭐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이슈이고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유가 얘기 자연스럽게 사실 오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유가 얘기가 하루 그랬죠. 종일 도배됐을 예, 거예요. 이게 예. 뭐 저도 아침에 기사 제목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였거든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로 지금 엄청나게 손실이 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마이너스 37달러인데 네. 한마디로 가져가라고 돈 줄 테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예. 우선 상황을 한번 보시죠. 예, 예. 지금 WTI 선물 가격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야, 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0이에요. 제로예요. 그렇죠. 이 커스가 가리키는 부분이 제로인데 여기 지금 65불, 60불 어라운드에서부터 20불 해서 3분의 1 토막 났다고 난리 쳤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 트윗 한 방 날려가지고 1,000만 배를 감산할 거야 했다가 한 줄 더 써서 1,500만 배럴도 가능. 그 다음날 푸틴이 우리 감산할게 한다고 이틀 바짝 올랐다가 웬걸 그냥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장중에 오전 중에 조금 들렸던 얘기가 사실은 오늘이었죠. 예. 오늘이 5월 인도분 선물 5월물 예. 포지션 정리하는- 만기였어요. 예, 만기죠. 만기였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한 11시 그 무렵에 야 이게 배럴당 15불 밑으로도 내려가네 이야,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여기까지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 거래가 많이 막 실리면서 했던 건 아닌 거죠. 그만큼 다급했던 상황이고 월간 차트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이제 진짜 이게 우리가 농담 삼아 했던 얘기 바닥 밑에 지하 바닥 있고, 밑에 지하 있고 지하 1층 밑에 2층 있고 3층 밑에 4층 있고 지금 지하 40층 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차트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접어들 때부터 우리가 몇 집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금리도 마이너스
이러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그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이걸 보시죠. 두바이유 현물하고 브렌트유 현물은 어제도 마찬가지 20불대입니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때로는 두바이가 비쌌다가 때로는 브렌트가 비쌌다가 이렇게 합니다만 얘들도 지금 장난 아니죠. 작년 이 무렵 2019년 이때 74불, 뭐 73불 이럴 때입니다. 70불대였던 게 지금 얘들이 지금 20불을 갖다가 장담 못하는 여기까지 흘러내린 거죠. 흘러내린 상황인데 지금 마이너스 유가는 WTI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금융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즉 이걸 갖다가 5월물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롱 포지션 들고 있었던 세력들이라면은 이걸 갖다가 롤오버를 안 하면은 진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그 원유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이걸 어디다 둡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은 이른바 탱크탑이라고 외신에서 묘사되는 저장할 공간이 지금 거의 없다. 꽉 차가는 거예요. 뭐 쿠싱 지역에 어쩌게 뭐 배를 거기다 지금 유조선마저도 꽉꽉 차 있어요. 그냥 떠다닌다면서요. 이른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콘탱고다 하는 말. 현물 내지 건얼물보다 원얼물이 낮게 되면 우리가 백오데이션, 이게 높으면 우리가 콘탱고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가 원얼물이 너무 높은 거예요. 현물은 너무 낮고. 그래서 펼쳐졌던 이 투자 패턴이 뭐였는가 하면은 현물을 사는 겁니다. 현물을 사서 어딘가 저장해둬요. 뭐 탱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조선일 수도 있고 해두고 굉장히 높게 거래되고 있는 저기 선물을 매도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죄송합니다. 비용은 선물 거래 비용과 이 저장 비용이죠. 이것만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선물 가격이라면 이 거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조선 운임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뭐 2배 이상 오르고 그런 정도로까지 갔습니다만 그것도 어쨌거나 계산은 나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 그 플레이까지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가 더 나타나다 보니 현물은 현물대로 더 빠지고요. 아니요. 빠졌다기보다도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저장 문제도 생긴 데다가 이걸 갖다 인도받을 수 없으니 그래서 롤오버를 하는 상황에서 어제 막 쏟아진 거죠. 그렇죠. 급하게 지금 일단 급하게 하느라고. 5월물 팔고 뭐 6월물이든 그 다음 물이든 또 이제 매수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유가들이 무슨 뭐 같이 마이너스를 간 게 아니고 WTI가 이제 저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 우리 국내에서도 제법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뭐 상식적으로 절대 레벨이 저 정도면 뭐 유가가 된 거 아니야?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죠. 자, 이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 거의 역사적 바닥권인데. 역사적 바닥권인데 거기다가 감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설마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뭐 경제가 재개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자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하다가 보니 원유 ETF 쪽에 들어가게 됐던 뭐 한마디로 폭탄 맞은 거죠. 그렇죠. 폭탄 맞은 셈이고 그러니 뭐랄까요 참 다들 마음은 급합니다. 이른바 락다운 경제는 멈춰섰고 그 이전에도 뭐 뚜렷한 잡도 없고 어디서 돈을 벌어요? 뭐 돈 벌어야 될 때가 있는데 특히 우리 젊은 층들 취업이 됩니까? 뭐 사람 뽑겠다는 데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눈치는 보이죠. 뭘 해야 되는데 돈 벌 길이 요즘 아버지 어머니도 힘들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힘들죠. 그 힘든 아버지 어머니 밑에 또 있을라니 눈치 보이죠. 그래 뭐 주식이라도 해볼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주식이라도 해볼까? 다시 코인이라도 해볼까? 원유? 인정하자고요. 전문가들도 뻥뻥 나가 떨어지는 판에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도 뭐 1분기에 마이너스 20% 났네. 이런 판에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덤벼드는 그래서 빚내서 주식 사기도 했고 1,9억 원.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해서 또 인버스 투자 또 얼마나 했습니까? 인버스 엄청 샀어요 지난주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 변동성이 좀처럼 뭐 잦아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잘 매겨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욕심내다 보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방이든 상방이든 예. 뭐 자꾸 이렇게 급하게 서둘다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땅 밑으로 차트가 막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뭐 유가는 상당히 그거 합니다. 뭐 6월을 보니까 아직 예. 20달러대던데. 이제 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유지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면 6월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5월, 6월 가가지고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수요가 예, 똑같이 이렇게 더 원유를 저장할 때도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시장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은 아주 혹독하게 진행됩니다. 뭐 차트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지난 예. 금요일 날 발표된 그거 뭐죠? 원유 시추공수 예. 급격히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꺾이고 있고. 꺾이고 있고요.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또 그렇습니다. 빵빵한 저장 탱크, 저장 공간 보유하고 있거나 예. 아니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현금 여유가 있거나 이런 데가 아닌 소위 말하는 영세업체 빠듯하게 한 달 벌어 한 달 비용 처리하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데는 어려워요. 지금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또 이건 뭐죠? 이 와중에 뒤에서 돌아서서 웃는 세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분야에 앞서가는 선두주자들. 뭐 우리가 한다고 저런 잔챙이들까지 싶은, 예? 우리 좀 돈 좀 된다고 여기저기서 다 달라들어서 다 파헤치고 다 덤벼. 예. 어디 꼭 원유뿐이겠습니까? 서비스업, 뭐 유통업, 뭐도 할 것 없이 뭐가 좀 된다 싶으면 버글버글 모든 게 몰려들죠. 과잉인 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또 정리가 돼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썰어뜨리지 말고 이 시기 혹시나 그거 할까 싶어서 다들 뭐죠? 입 벌려라 갖다 넣어줄게 하는 게 지금 세계 각국의 재정 정책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원유 시장만큼은 이렇게 시장 논리가 한번 쓸고 가면서 나름대로 좀 여기서 좀 더 생산성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시장으로 변모해갈 길게 본다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한 번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또 교훈을 얻습니다. 거래소에서 경고를 했었어요. ETN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뭐랄까요? 지금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선물 가격을 지수로 해서 만든 건데 매수를 하면 결국에는 이 가격이랑 또 달라질 수 있는 괴리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해졌다 지금 조심하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유가 여쭤봤고 우리 증시 위치는 그럼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레벨 자체가 1870 뭐 요 정도인데 계속. 그러니까요. 아까 결국 뭐 김정은 사망일 전후 그때 우리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붙여보니까 똑같이 결국은 그걸 살펴야 되겠죠. S&P 500도 이런 상황이죠. 자, 지금 여기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의 그 날짜를 좀 바꿉니다. 뉴욕에서는 워낙에 50일, 100일, 200일 요걸 갖다 중시하더라고요. 지금 요 분홍색 이게 50일선입니다. 이 검은색은 200일선이고요. 200일선 과거 지지될 때도 굉장히 의미 있었죠. 한 번만에 안 내려오고 아니야 했다가 또 결국 밀리고 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상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파동을 갖다 세워 나가자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거는 무리한 시도입니다. 무리한 시도인데 어쨌거나 피보나치는 한번 꺼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고점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낙폭에 보시다시피 얘들이 38.2% 넘어오는데 세월이 걸렸죠. 시간이 좀 걸렸죠. 절반 수준에 와갖고도 조금은 왔다 갔다 고민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이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절반 이게 1850에서 64였습니다. 이거 올라서는데 시간 걸린 거 보세요. 일주일 넘게 고민하다가 올라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개장 초 한 3분 만에 미친 듯이 사갖고 열었는데 야 그러면 1950은 찍어야지 하고 있는 차에 지금 밀리는 거예요.
구름대에도 부닥치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봐야죠. 조금 숨고르기 하다가 1레벨 열어버리면 61.8 열어버리면 우리 진짜 2천 찍자고 덤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뭐 유가가 우회되건 북한 상황이 우회되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말고 간에 돈으로 가자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밀려서 자꾸 흘러내리면은 또 이제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드리고 할게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나요? 골도 깊다 보면 산이 되게 높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증시격언에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데 자, 이 산 한번 높았다가 골이 생겼고 미국 이 산이 한번 높았다가 금융위기 골이 깊었고 이번에 이 산은 엄청난 산입니다. 그렇죠. 이 산의 골이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는 IMF 때 이 골, 뭐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이거. 우리 산은 그렇게 안 높아요. 그러게요. 산은 안 높은데 골은 산등성이 시작하기 전보다 내려갑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금년 들어서 우리 코스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뭐 나스닥 다음으로 적고 은메달 그렇죠. 순서 성적이 뭐 우리가 한 코스피 7, 8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보시죠. 우리는 사실상 금융위기 때 낙폭, 금융위기 때 이후의 상승폭 다 까먹었습니다. 지난번 61.8% 더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겨우 38.2% 한번 건드렸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모르는 게임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믿는 거는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어쨌거나 돈으로 막 떼우니까 밑으로 더 내려갈 일 없어. 지금 이 정도에서 20%만 더 빠져도 연준은 또 나올 거야. 또 나와서 한 소리 할 거야. 제가 장담컨대 여기서 한 20%만 더 빠져보세요. 현 레벨에서 연준에 또 후다닥 나와가지고 삭게 뭐요? 주식 매입하겠다 직접.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 그렇게 그건 없지만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금 숨이 찬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분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부분도 저희가 스왑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스왑을 해서 막는 거긴 해요.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긴 한데 1,200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오늘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저 균형대에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저 북한발 뉴스 나오고 나서 확 밀렸던 거예요. 비해 아니면은 꼭 북한발이 아니어도 유가 급락을 갖다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닌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해서도 아닌 척 우리는 튼튼한 척 했다가 그걸 빌미로 더 빠졌다가 지금 어쨌거나 지수 회복력은 센데 환율은 튀었다가 안 밀려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내일 모레니까 목요일 날 1분기 GDP 나왔을 때 반응 한번 보시죠. 그게 궁금합니다. 작년 GDP 나왔을 때 열했거든요. 그때 1140, 50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갖다가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 결국 마이너스 0.4%로 수정됐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 더 보시죠. 그러나 이거 1250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내일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만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1200 밑으로 내려서기 전까지는 막 워낙 강세다, 달러 약세다라고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일단은 환율 부분은 GDP 발표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자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제부터 살펴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 대두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 도배가 되고 있는 증시 쪽에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장중에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이 CNN 보도에 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뉴스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쪽에서는 강한 위독설을 좀 제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중국 쪽에서는 위독설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당장 판단할 수는 없는데, 시장의 반응이 일단은 크게 출렁거렸고, 외국이나 기관의 좀 등락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큰 폭으로 내렸고, 방산주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상승 부분을 대부분 이제 좀 반납하면서 다시 좀 밀려 있는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방산주에서의 외국인과 기관들은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지를 하거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방산주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고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뉴스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보통 이런 단기적인 돌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식으로 반응하기가 좀 늦기 때문에 파생 쪽에서 선물 혹은 풋옵션을 동원해서 대량의 이제 해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대량의 해지하는 물량도 크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뉴스에 대한 반응은 장중에 큰 폭으로 흔들렸지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지금 어제 오늘 단기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영향권 아래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지만, 이런 남북 경협주에 대한 단기 충격은 좀 제한적인 모습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섹터 이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섹터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남북 경협주는 상당히 큰 기대감을 안고 테마가 형성되고 지금 그 테마가 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였고 남남 문제를 극복하자라는 멘트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 특히 이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었고 테마가 좀 진행 중이었는데요. 오늘은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어떻게 보면 불의에 지금 한 방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제 이제 현대상선이라든지 혹은 현대로템, 특히 이 철도와 관련된 종목들 혹은 철도와 관련된 기자재 부품 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정 부분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이제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방산주인데요. 방산주는 위독설이 나오자마자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혹은 전체적으로 뭐 LIG 넥스원 혹은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20% 이상의 급등을 보이면서 상한가 직전까지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까지 상당히 기대폭이 좀 컸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우리가 국방 예산이 한 50조 원 정도로 편성하면서 전력 증강 사업 쪽으로 많이 상당 부분 배포를 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자주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부터는 이 방산 섹터들을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수출 장려금 예산까지 사실 편성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좀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면 상당히 큰 폭의 섹터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 올해였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각국의 반응을 좀 보면 코로나19 예산, 긴급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국방 예산을 깎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태국 같은 경우도 잠수함 살 돈으로 일단 코로나 방역에 투입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라며 하면서 50조 편성된 국방 예산 한 1조 원 이상을 차감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고 특히 예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큰 폭의 차감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 뉴스의 진위 여부에 따라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형성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며칠을 거치는 단발성이라는 테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섹터가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련 섹터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환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